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앨리스의 REBT 상담 ABCDE 이론입니다. 합리적 정서적 기법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ABCDEF의 개념, 그리고 상담의 목표를 다루고 있고요. 출제에 이력이 있는 사례 유형의 문제 3가지를 추가로 다루고 있습니다. 앨리스의 REBT 기법에서 ABCD, EF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앨리스의 REBT 기법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을 묻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REBT 혹은 RET의 기본 개념과 그 구체적인 방법인 ABCD, EF 기법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REBT 기법의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3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기본 개념이요. REBT 상담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의 사고는 합리적, 비합리적인 요소가 모두 존재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행동장애의 중요 요인입니다. 바로 이 비합리적인 부분 때문에 행동장애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비합리적인 부분은 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간은 합리적, 비합리적인 요소가 모두 존재한다. 두 번째는 이 비합리적인 요소가 행동장애의 원인이고요. 중요 요인이고요. 노력하면 노력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RET 혹은 REBT의 기본 개념과 ABCDE 기법입니다. 이 중에서 ABCDE 기법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먼저 RET 혹은 REBT의 기본 개념이요. 기본 개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고를 분석하고 논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논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바로 이 ABCDEF 기법을 ABCDEF 모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BCDE 기법을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ctivating Event, Belief System 이런 영어는 쓰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같이 읽으면서 기억하면 훨씬 기억이 쉽습니다. 자, A는 선행사건, Activating Event 선행사건이고요. B는 Belief System 신념입니다. C는 consequence 결과고요. D는 dispute 논박, E는 effect 효과, F는 feeling 감정입니다. A 선행사건, B 신념, C 결과, D 논박, E 효과, F 감정. 요거 정확하게 요 부분은 적으셔야 기본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적거나 살짝 다른 말로 바꾸어 적는 수준으로 적으면 됩니다. 선행사건이요. 그냥 선행사건이나 행동입니다. 내담자에게 발생한 선행사건이나 행동. 신념이요. 신념인데 그냥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바로 이 위에 건 선행사건에서 비롯된 비합리적 신념이요. 결과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결과죠. 바로 이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만들어진 비합리적 신념에 의한 부적절한 결과요. 논박입니다. 논박은 바로 상담자가 논리적으로 논박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상담자가 논리적으로 논박해서 결국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행동, 바로 논박이고요. 이펙트 효과입니다. 효과, 결과, 즉 변환 이후의 긍정적 결과, 긍정적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F는 잘 출제되지 않는데 6점을 만들기 위해서 가끔 F가 출제되기도 해요. 그 감정입니다. 합리적 신념 이후에 새로 생긴 긍정적 감정, 바로 F 감정입니다. REBT 상담의 목표요. REBT 상담의 목표는 말 그대로 행동 장애가 발생했죠. 바로 이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합리적인 거로 대치함으로써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상담의 목표입니다.
사례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업무 중에 실수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직장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합리적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의 상담 목표를 기술하라고 그랬어요. 자, 목표는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대치시켜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는 게 제일 핵심이죠. 자, 2번 문제는 합리적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심리적 혼란을 겪고 전직을 결심한 이유를 찾는 건데 이게 바로 비합리적 신념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는 게 전부입니다. 비합리적 신념 체계는 바로 여기 있어요. 업무 중에 실수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직장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이게 바로 비합리적 신념이죠. 실수하면 회사 생활이 끝이라는 그런 비합리적 신념이 내담자의 심리적 혼란의 원인이죠. 이로 인해서 회사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전직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비합리적 신념 체계고요. 이게 바로 회사가 끝났다고 결심한 게 바로 불합리한 결과예요. consequence라고 해서 불합리한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전직을 결심한 이유고요. 상담의 목표는 먼저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아야죠. 비합리적 신념 체계는 바로 실수하면 회사 생활이 끝이라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비합리적인 신념이고요. 이것을 해결은 앞으로 논박을 해서 설득을 할 거고요. 그 결과 합리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이게 바로 상담에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정리해고 사례를 주고요. 그 사례를 A, B, C, D, E 기법을 적용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례 문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자신 스스로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비합리적 신념 체계죠.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 앞에 발생한 거요. 그게 바로 선행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정리해고고요. 뭐 다른 말로 비자발적 실업 발생이고요. 그 선행사건과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결과는요, 결국 우울증 발생과 자살 시도입니다. 우울증이 겹치게 됐고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까지 이게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결과입니다. 결국 상담가는 논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시켜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논박하는 방법은요, 실업은 경쟁력을 잃은 회사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논박을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논박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상담 과정을 논박이라는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효과, 즉 회복이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책감을 떨치고 자존심을 회복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한다. 이렇게 효과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사례를 제공했고요.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그 아래 내용을 보면 5단계마다 어떤 식으로 상담해야 되나 라고 묻는 걸로 봐서는 결국 A, B, C, D, E 기법을 사용하라 라는 거에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 라는 거는 결국은 앨리스의 REBT 기법 혹은 앨리스의 합리정서적 상담 기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적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나에서는 A, B, C, D 기법을 이 사례를 가지고 적용하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에서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예측 문제 6가지 정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요. A, B, C, D, E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합리적 신념 부분을 찾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요게 이번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사 채용 공고가 마지막이니까 나는 이번 취업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이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취업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할 것이다 라는 비합리적 사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앨리스의 합리 정서 상담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혹은 REBT 상담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적고요. 다시 A, B, C, D, E 기법을 가지고 이 사례를
적용해 보면 됩니다. 비합리적 신념 부분만 찾아주면 나머지는 다 쉬워요. 자, 이번이 마지막 취업 기회다라는 걸 비합리적 신념으로 잡았으면 그 앞에 이력은 바로 Y사에 이력을 냈다라는 게 선행사건이고요. 그 결과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라는 게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논박이고요. 여러 가지 논박 방법이 있지만 그럴듯한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논박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내년에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다라고 논박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그 회사만이 에 취직하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다라고 논박을 했고요. 자, 효과는 결국 Y사만이 유일한 기회도 아니고 다른 대안도 있으니까 뭐 공무원 같은 대안 목표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안정된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효과입니다. 예측 문제 6가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숨이 막힌다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 이거 말고도 6가지 아무거나 적어주셔도 돼요. 스트레스, 불안, 초조, 좌절, 우울, 무기력감 이런 종류를 한 6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